하락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시황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오늘 하락 포인트가 초기에 좀 하락폭이 좀 크긴 했는데 다시 반등에 성공해서 살짝 오르긴 했지만 장 막판에 다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수급상 어, 오늘 새벽이죠. 새벽 3시에 미국 금리 인상 결과에 대한 결과를 앞두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을 듯 하고요. 일단 오늘 매동 현황 같은 경우에는 뭐 양 매도긴 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물량이 좀 컸고요. 코스피 외인 매도세가 좀 컸고요. 기관 쪽은 코스피는 물량이 거의 나오진 않았고 주로 그 외인 매도가 거셌습니다. 그 코스피 쪽에 몰려 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물량이 기관은 오히려 상승 매수세가 좀 더 있었고 그리고 외국인도 매도세가 있었지만 물량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아무래도 오늘 결과를 앞두고 미국 금리 결과를 앞두고 그냥 관망세였다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 예상으로는 내일 새벽 3시에 금리 결과를 발표를 하고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반등이 줄 듯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온 사항은 아니고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전 6월달 저점에서 지금 2300선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거기에 거의 다다르긴 했지만 만약에 여기서 2300, 뭐 내일 뭐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2300선만 지켜주고 반등을 준다면 쌍바닥으로 해서 강력한 지지대가 형성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자면 이전 바닥하고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 교차 이 공통 분모가 있죠. 21선하고 61선이 겹칠 때 주가가 다시 고꾸라지는 모습입니다. 이 네 군데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때 이전에 뭐 그 수렴되기 전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저점을 갖다가 여러 번 형성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봤을 땐 이전 저점과 요번 저점이 지지하고 반등 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21선과 61선 수렴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그대로 깨지고 무너진다고 하면 거의 지금 2300선이 깨지면서 2200선까지도 바라보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는 연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연말이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오늘도 기사화 되긴 했지만 러시아 쪽에서 에너지 관련 원유하고 가스 관련돼 가지고 무기를 삼고 그리고 전쟁까지 더 부각된다고 하면은 추가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전에 주가를 갖다가 어느 정도 기관이 됐건 외인이 됐건 자기네들이 많은 매물대를 갖다 지금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단기 성향이 강하긴 하지만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급락이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비한 차익 실현을 위해서라도 일부 상승 줄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점에서 형성해서 이건 2800선 이전에 그리고 여긴 2600선 지금 2300선입니다. 300선에서 약 반등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내일 새벽 미국 금리 인상 이후 다음번은 11월 2일 정도가 아마 미국 금리 인상 스케줄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적어도 10월 중순까지는 이때 지지해줘 반등 준다면 21선까지는 어느 정도 약 반등은 가능할 거라고 봐집니다. 이제 삼성전자로 넘어간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지 21년 1월 10만 원대를 찍고 계속 천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1년 말 12월 말이네요. 12월 말에 8만 원 찍고 하락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뭐냐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고점 찍었을 때가 21년 1월이죠. 그리고 최저점을 찍었을 때가 코로나 때, 좀 더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최저점을 찍었을 때가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할 때죠. 그때 42,300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급락한 이후에 큰 거래량이 저점에서 터지면서 계속 우상향을 해서 지금 10만 원대까지 찍고 21년까지 찍고, 그리고 천천히 하락하다가 21년 말에 반등을 주고 그걸 8만 원을 찍고 다시 하향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열설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그 수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수혜를 받은 이유가, 지금 삼성전자가 오른 이유와 떨어진 이유를 갖다가 먼저 알아야겠죠. 오른 이유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순간적인 악재 때문에 하락을 한 거고, 그전에라도 상향은 우상향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단기 악재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악재로 인해서 하락을 한 거고, 그에 반등해서 지금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코로나 때 가전 관련된 것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냉장고, 뭐 아무래도 집안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가전 수요가 더 높아졌죠. 그리고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고요. TV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아무래도 뭐 홈시어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폭증하게 된 거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이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샀으면, 보통 아시다시피 핸드폰 같은 경우는 뭐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5, 6년씩 4년씩 쓰시지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년 주기로 바뀝니다. 보통 저희가 뭐라 그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핸드폰사에다가 그 계약을 걸고 하는 게 거의 24개월이죠. 24개월로 하다 보니까 24개월 주기로 그게 끝나게 되면 신제품으로 바꾸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냉장고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가 10년이고, 핸드폰은 2년이고, 그리고 TV도 10년, 뭐 이런 상황인데, 요 코로나에 하락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또 각 나라별로 지원을 해줬죠. 보조금들이 또 뿌려지게 되면서, 그게 뭐 지금 금리 인상의 원흉이 되긴 했지만, 그런 금액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대부분 전자기기나 뭐 이런 것들이 됐던 거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받은 건데, 문제는 그 전자기 제품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한 번 사게 되면 적어도 최소 2년은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교체 주기가 길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이번에 코로나 때 한 번에 몰아서 샀으니, 이게 꾸준히 수요가 생기는 것들이 아니라 한 번에 폭증을 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폭등을 한 거고, 실적도 사상 최저를 찍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그 배당도 기존 주당 3, 400원대를 주던 그 배당금이 작년에 아마 1,600원, 주당 1,600원, 1,200원인가 1,600원까지 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실적이 좋았던 얘기인 거고, 그 이후에 이게 어느 정도 수요가 폭증이 되니까 공급도 많아졌을 거고, 이제 수요가 점점 줄어들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고 야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리고 기존에 수요했던 것들이 이제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수요도 점점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재고가 남게 되면서 반도체 가격 하락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지금 하락 추세에 있었는데, 여기서 상승하고 여기서 꼬꾸라진 거는 반도체나 실적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기존의 그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이죠. 퀄컴이나 엔비디아에다가 수주를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TSMC로 환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수주전에서도 밀린 거죠. 밀리다 보니까 주가가 더 급락하게 된 거고, 지금 앞으로도 이 수주를 갖다가 다시 끌어오지 않는 이상, 혹은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가 다시 재상승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반도체 수요, 큰 미국에 대한 그 수주 관련된 물량이 아니더라도 삼성전자 자체가 기본적인 수요가 있고, 그리고 가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짧은 주기, 교체 주기인 핸드폰이 살아나면 어느 정도 나아질 거라고 보지만, 대략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총도 크고 우리나라 지수를 갖다가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1등주기 때문에 쉽사리 움직이기에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차트로 본다고 하면 그게 아니더라도